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기관 투자자 수급 데이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대단했죠.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어요. 외국인이 기록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정말 거대한 자금의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맞아요. 자료 첫 페이지 숫자만 봐도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6조 원 넘게 순매도. 이게 기존 최대 기록의 2배가 넘어요. 2배요? 네, 반대로 개인은 양시장 합쳐서 9조 5천억 원 순매수. 이것도 기록적인 수치고요. 와, 정말 혼란 그 자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아주 개규모로 사들인 종목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날 기관이라는 큰 배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면 시장의 다음 방향을 읽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 나침반을 찾아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미래기술, 그중에서도 로봇 관련주인 TPC네요. 네, 기관 순매수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고정밀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로봇 관련주가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왜 하필 TPC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 기관 매수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죠. 핵심이요? 네. 물론 최근에 중국의 HFI랑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대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소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 뉴스는 저도 봤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이걸 그냥 단기 호재로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그림, 바로 가치와 가격의 극심한 불일치를 본 거죠.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경쟁사 로보티즈랑 비교해보면 명확해져요. TPC의 분기 매출 규모가 로보티즈보다 더 크거든요. 아, 매출이 더 커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750억 원 수준으로 훨씬 작아요. 시장이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렇군요. 보통 이런 기술주들은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끌어와서 고평가 논란이 많은데 TPC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라는 게 특이하네요. 바로 그 역발상의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기관들은요. 아,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온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돈도 잘 벌고 있는 알짜 기술 기업이 이상할 만큼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했다는 거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서 기관들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을 본 거예요. 대체 불가능성이요? 네,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고정밀 감속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거든요.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TPC의 부품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 산업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한 거군요. 그렇죠. 전략적인 매수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 기술 인프라에 대한 베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음 종목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신성의 엔지 말씀이시죠? 네, 기관순 매수 3위를 기록한 신성이 엔진인데요. 로봇이 미래의 움직임에 대한 투자라면 이건 미래의 전력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 해결책으로 데이터 센터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 이것도 그냥 친환경 에너지 이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AI 시대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병목 현상, 바로 그 전력난을 해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아, 전력난 해결. 네,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를 전력 인프라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성이엔지만의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독보적인데요. 첫째, 기존 모듈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다루고요. 네. 둘째,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곳의 지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의 확장성이 엄청나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패널 조달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턴키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상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되니까 이건 정말 막강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난 해결 패키지라는 솔루션 전체를 제공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 말미에 2027년 북미 고객과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관들은 오늘 TPC를 통해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관절에, 그리고 신성 ENG를 통해 미래 AI 산업의 핵심 혈관에 투자한 셈입니다. 와, 관절과 혈관이라니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혼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미래 기술에 대한 베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기관들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적인 산업에도 돈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여행 산업 말씀이시죠? 네, 바로 여행 산업입니다. 모두 투어,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건 또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져요. 이 종목들을 한데 묶어보면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두 가지 흐름이요? 첫째는 아웃바운드,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모두 투어가 그 대표적인 예죠. 아, 저도 이번 설 연휴에 어디 가려고 항공권 알아봤는데 가격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주변에도 나간다는 사람이 많고요. 자료에 나온 설 연휴 해외 여행 예약률이 작년보다 35%나 증가했다는 수치가 피부로 와닿네요. 바로 그거예요. 35% 증가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아, 숫자로 증명이 되는군요. 네, 기관들은 바로 그 숫자를 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행 패키지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추가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반대로 인바운드, 즉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겨냥한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 보여요. 롯데 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나 서부 T&D의 호텔들이 그 중심에 있는 거군요. 네, 중국 내에서 한국 단체 관광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라 감지되고 여기에 원화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기관들의 매수를 이끈 거죠. 그중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대행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미용 성형 관련 환급 서비스가 올해부터 종료되었는데도 1월 실적이 작년보다 20%나 성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악재가 있는데 실적이 늘다니요? 그 역설적인 부분이 바로 이 종목의 핵심이에요. 주력 사업 일부가 중단됐는데도 전체 실적이 성장했다는 건 다른 부문의 성장이 그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하지만 기관들이 정말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일본 시장 진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입니다. 잠깐만요. 일본 시장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우리나라의 무려 8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8배요? 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작년 11월 일본 정부가 사후 면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시장을 열었어요. 와, 바로 그 순간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 분야 글로벌 2위 사업자인 플래넷과 손을 잡고 일본 법인을 설립했다는 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계획적이죠. 와,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 수로 기업의 체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기관들은 단순히 국내 인바운드 시장 회복이라는 뻔한 스토리를 넘어서 한국의 8배나 되는 일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앞선 두 그룹과는 또 결이 달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SG세계물산과 세이브존 INC. 네. 두 회사 모두 저 PBR, 즉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오랫동안 한국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받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이야기죠.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던 자산주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관들이 막연하게 자산이 많다더라라는 소문만 듣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뭔가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SG 세계물상의 경우 최근 경기도 안성물류센터를 211억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 공시. 물론 서울 봉천동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매각 공시는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시가총액이 900억 원 정도인 회사에 211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거의 회사 시총의 4분의 1에 가까운 현금이 한 번에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사건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우리 회사는 땅이 많아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 실행력을 보여줬다는 거군요. 시장이 이제 막연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읽히는 거죠. 기관들은 바로 그 실행력에 높은 점수를 준 거고요. 그렇다면 세이브존 INC는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 상자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부동산 장부가가 3,924억 원인데 2009년 이후 16년 동안 자산 재평가를 안 해서 실제 가치는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PBR이 0.28배 수준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10억 원짜리 알짜 상가 건물을 빚 하나 없이 소유한 회사가 통째로 2억 8천만 원에 시장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와,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 자산의 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산의 질이요? 네, 자료 속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세이브존 점포들이 노원점은 7호선 하계역, 성남점은 8호선 단대오거리역처럼 대부분 초역세권 요지에 있어요. 아, 입지가 좋군요. 지방 점포들도 아파트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있고요. 이건 그냥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엄청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알짜 중에 알짜 자산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가격만 말도 안 되게 싼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순현금만 1,000억 원, 자사주도 8%나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눈에는 이 기업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언젠가는 좁혀질 거라는데 강하게 베팅한 거군요. 맞아요. 그동안은 이런 기업들이 자산을 팔지도 않고 주주환원도 안 해서 외면받았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과 시장의 압박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변화의 초입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을 가진 기업을 선점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리해보면 기관들은 오늘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명확한 세 가지 서사에 투자하고 있었네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기술 인프라, 네. 회복을 넘어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는 여행 산업, 그리고 그리고 정책의 바람을 타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저평가 자산주였어요. 특히 기록적인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 기관들이 이렇게 특정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안개 속이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만큼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준 셈이죠. 오늘 분석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모두가 썰물을 외치며 빠져나가는 바다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관들은 오늘 바로 그 바위들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당신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소음 속에서 당신이 끝까지 믿고 지켜나갈 근본적인 가치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